폴란드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17회 국제 라돔 에어쇼가 8월 26일부터 개최되었습니다. 라돔 국제 에어쇼는 유럽과 폴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행사 중 하나로 보통 2년마다 개최되지만 그동안 팬데믹과 신규 공항 건설로 인해 약 5년 만인 올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에어쇼는 최근 폴란드가 도입한 FA-50GF를 중심으로 에어쇼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치에우 스크루케예비치 국방부 차관은 소련 시절 사용했던 미그-29를 한국의 FA-50 전투기가 대체하는 상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FA-50 그리고 생산업체인 한국카이와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죠. Wiele trenują zespoły, trenują soliści, zespół akrobacyjny z Radomia. Będziemy chcieli Państwu pokazać to, jak jesteśmy przygotowani, jak się przygotowujemy do pokazów największej. Na początku chciałbym wspomnieć głównego naszego partnera finansowego, firmę koreańską KAI. Tu obok stoi samolot FA-50. Samolot FA-50, który wchodzi na wyposażenie sił zbrojnych. Jest z nami pan prezes firmy KAI. Za chwilę będzie również powie kilka zdań. Szanowni Państwo, ta współpraca ze stroną koreańską naprawdę jest bardzo dobra. Już 4 płatowce są w Polsce. Kolejne już wkrótce dotrą. Do końca roku ma być 12 maszyn w biało-czerwoną szachownicę już służyć w Wojsku Polskim. 이번 차관의 발언을 통해 새롭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폴란드에 도착한 FA-50GF가 2대가 아닌 4대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0일 업체 역사상 최단 기간 출고식을 진행하여 불과 10개월 만에 2대의 FA-50을 인도받은 폴란드는 8월 15일 국군의 날 행사 퍼레이드에 1호 2호기를 동시에 출격시켜 국민들에게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그 뒤 한 달 사이 벌써 2대의 추가 FA-50이 폴란드에 납품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8대의 FA-50GF를 추가 납품할 예정으로 실행계약 이후 15개월 만에 12대의 전투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내고 있는 것이죠. 현재 FA-50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 공군에서는 그저 훈련기인 줄만 알았던 FA-50이 예상을 뛰어넘는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폴란드 제3공군사령관 그제코프 스루살츠 장군은 미그-29 전투기는 FA-50 전투기와 함께 하늘로 비행할 것이고 FA-50은 자신이 가진 현대적인 플랫폼을 활용해 공중에서 지휘를 전달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국내외의 평화 임무와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들이 공중에서 뛰어난 기술을 선보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국영 매체 TVP는 이날 라돔 에어쇼에서 공개될 FA-50에 관한 특집 보도를 내었는데요. 실제 운용 중인 폴란드 조종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FA-50 Fighting Eagle. Południowo-koreański samolot bojowy już w polskich barwach. 2 egzemplarze już są w Polsce. Przeszkoleni zostali polscy piloci. 10 kolejnych samolotów jeszcze w tym roku trafi na wyposażenie polskich sił powietrznych tu do bazy w Mińsku Mazowieckim. Ich uzbrojenie to 20 mm działka, rakiety i bomby. Jako pilot jestem zaskoczony możliwościami tego nowego nabytku FA-50 oraz tego, jaki wachlarz uzbrojenia będzie mógł przenosić. Łącznie zamówiliśmy 48 takich samolotów. W komplecie pakiet szkoleniowy i wsparcie techniczne zastąpią MiG-29. To będą misje wykonywane w ramach pary dyżurnej z uzbrojeniem typu powietrze-powietrze. Airshow w Radomiu to przede wszystkim samoloty, ale będzie tam też nowoczesny sprzęt kupiony ostatnio dla Wojska Polskiego. 인터뷰를 진행한 야책 스트라렉 수령은 2개월 전 한국에서 비행훈련 과정을 이수했던 조종사로 당시 처음 접한 한국의 전투기가 가진 성능에 매우 놀랐다며 FA-50은 미그-29와 수호-22 전투기뿐만 아니라 F-16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계기를 기회 삼아 KF-21도 조종해보고 싶다면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드러내기도 했죠. 국영방송 TVP의 보도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번 라돔 에어쇼의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닌 FA-50이라는 것입니다. 에어쇼가 열리는 행사장 입구 간판에는 FA-50의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는데요. 또한 FA-50이 구수련지 전투기를 대체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듯 FA-50 기념 우표까지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폴란드가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한편 현장의 전문가들의 이러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FA-50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가하는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한 폴란드 네티즌은 FA-50은 훈련용 항공기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작 훈련기인 기체를 우리는 얼마나 더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10대, 20대, 아님 그보다 더 전쟁엔 투입되지 않고 매출하기만 잡는 용도로 쓸 이런 똥에 돈을 투자하는 대신 F-16이나 F-35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배송 기간은 3-4년으로 얼추 비슷합니다 라고 하였고, 또 다른 네티즌은 FA-50은 F-16이나 F-35와 달리 2명의 조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저가형 플랫폼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 작은 엔진으로 연료를 절약하려 하다가 자칫 2명의 조종사를 모두 잃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입한 FA-50 PL의 목표 버전은 대당 6,400만 달러로 F-16 블록 70과 거의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금방 이러한 주장의 허점들을 파악할 수 있으실 텐데요. 역시나 다른 폴란드 네티즌들도 팩트로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공군 감찰관인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은 FA-50에 대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FA-50은 전투도 가능한 훈련기가 아닌 훈련도 가능한 전투기이다. 즉 FA-50의 주된 임무는 조종사 훈련이 아닌 미그-29나 F-16이 맡았던 평시 초계, 근접 항공 지원, 비전시 요격 임무 등을 수행하며 과부하에 걸린 다른 기체들의 임무를 경감시켜주는 역할이죠. 거기다 플러스로 가동률 40%대의 최악의 훈련기 이탈리아 M346이 맡고 있던 조종사 양성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다목적 전투기가 바로 FA-50입니다. 훈련기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겠다 하면 그 성능에 대한 의심이 들겠지만 전투기가 훈련기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멀티태스킹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FA-50이 이러한 다목적 임무가 가능한 것은 FA-50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장점 덕분입니다. 노박 준장은 FA-50에서 F-16으로 기종 전환을 위한 훈련에 고작 6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거기다 F-16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 시 70%의 연료 절감 효과, 세계 최고 수준의 운용 유지비,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90%대의 가동률을 지닌 기체가 FA-50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지금 폴란드 공군 상황에서 다른 대안은커녕 FA-50을 구매하지 않으면 바보 소리를 들어야 하는 지경이죠. 또한 최근 이와 관련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공군 감사를 통해 공군사관학교에서 운용 중인 M346이 잦은 결함과 낮은 가동률을 보여 최소 비행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생도가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폴란드 매체 제닉스 허드니는 감사 결과에 따르면 데블린 부대의 생도들은 2019년 전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했고 2020년에는 53%만 이수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역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필요 이수 시간 449시간 중 239시간 정도만 비행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M346의 낮은 가동률 때문으로 평균 47%를 기록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예비 부품 지연, 소모품 공급 부족, 제조업체의 보증 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유지되면 막상 F-35를 인도받게 되더라도 조종사가 없어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가동률 90%대로 알려진 FA-50은 기본형 T-50의 원천 기술 업체인 로키드 마틴마저도 혀를 내두르고 갈 정도이죠. 특히 현재 전 세계 공군의 화두는 허울뿐인 만족이냐 또는 유의미한 실리냐 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감히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는 하이급 전투기냐 아니면 평시나 위급시 언제든지 마음껏 출격할 수 있는 미들 로우급의 전투기냐 혹은 언제 도입될지 알 수 없는 명성만 높은 전투기냐 아니면 빠르게 도입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군비 증강을 도모할 수 있는 실리적 전투기냐 하는 문제이죠. 전자는 최고급 성능의 전투기를 계약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기분 하나를 얻을 뿐 정작 전투기가 필요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 미 공군 참모총장인 찰스 브라운 공군대장 역시 당신이 페라리가 있다고 해도 매일 타고 다니진 않을 것이다. 페라리는 주말에 타고 다니는 게 적절한 용도다라며 5세대가 아닌 미들로우급 전투기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죠. 폴란드 공군도 당초 F-16 바이퍼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FA-50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이 역시 늦은 납기와 높은 유지 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F-16 바이퍼 대신 빠른 납기와 함께 절반의 가격으로 80%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FA-50이 훨씬 유의미한 실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와 반대로 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죠. 최근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최대 139억 달러, 한화 약 18조 6천억 원 규모의 F-15EX 전투기 36대와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프랑스와도 81억 달러, 한화 약 10조 8천억 원을 들여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2012대를 구매하기로 했죠. 총 30조 원이 넘는 새로운 전투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에는 KF-21 공동개발 자금 8천억
7억을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사실상 안 하겠다는 거죠. 아무튼 한미프 세 국가의 전투기를 운용하겠다는 건 유지보수와 체계통합 과정에서 합리적인 구매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입 비용보다 유지 비용이 수배나 더 들어가는 전투기 사업에서 이러한 중구난방 구매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이죠. 그럼에도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위험 부담을 계속 안고 가는 이유는 모두 다 국방장관인 프라보어 때문입니다.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는 프라보어는 새 전투기 구매 계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마치 강대국이 된 것 같은 신기루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인 보잉 역시 이를 잘 간파한 듯한데요. 최근 맺어진 MOU 현장에서 보잉은 프라보어를 F-15EX에 탑승시켜 사진을 찍게 하였는데 기체에 적혀 있었던 글귀는 인도네시아도 아닌 또 기체 명칭인 F-15ID도 아닌 무려 수비안토 프라보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는 사진이죠. 이 사진 하나가 참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위험 부담은 우매한 국민들이 끌어안게 될 것인데요. 대당 2,500억인 라팔은 말할 것도 없고 보잉의 F-15EX는 현재 결함으로 인한 생산 지연으로 인해 미 공군에서조차 도입 수량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망해가는 보잉을 살리기 위해 최대 200대의 F-15EX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무기한 배송이라는 조건을 달아주었습니다. 배송의 마감일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업체 측의 사정을 많이 고려해준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보잉은 예정된 배송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군사매체 더워전의 6월 8일 기사에 따르면 보잉사의 제조 문제와 생산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F-15EX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납기가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 국방부 계약관리 담당 DCMA는 모든 결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중 몇 가지를 밝혔는데 첫째, 전방동체 어셈블리의 품질 문제, 둘째, 드릴링 도구의 설계 오류, 셋째, 사이버 보안 시스템 오류를 지목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지금 FA-50 블록 2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를 조롱하며 자국은 F-15EX를 계약했다고 의스대고 있지만 정작 인니의 위급 상황 시 출동할 수 있는 기체는 카타르에서 중고로 도입한 미라주 2000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무지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무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때론 사실을 거짓으로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KF-21에 대한 온갖 부정적 뉴스를 내보내면서 라팔과 F-15EX를 도입해서 괜찮다는 인니,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한 답은 인니의 미라주 2000 출격이 대신 답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때가 됐다. 거꾸로 뒤집을 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